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인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국익을 위한, 좀 더 중대한 국익을 위해서 시장직을 걸고 생명 걸지 않고 그 정도 문제로 시장직을 걸어놓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공생발전, 기업 총수들에게 요청했던 이명박 대통령, 오늘 아침 뉴스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 재벌들은 코방지를 안 끼고 있다. 그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사회 기부, 정말 중요한 가진 자들의 선행은 보이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혼자서 생태 경제에 있는 공생발전 개념을 인용하면서까지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녹색 성장도 한물이 가고 신서민 중도 실종도 애매한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공정사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공생발전을 또 마지막 카드로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볼 때 그래도 국가안보, 국방을 위해서 수고했고 공직을 남기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연민의 정을 갖고 있습니다. 2억 돈 2억 달러, 2억 원? 한국 돈 2억 원? 20만 불입니까? 200만 불입니까? 그 돈을 들여서 투표 용지를 준비했던 서울시청 직원들, 그러나 투표는 불발이 되고 2억 원을 들여서 만든 투표 용지가 고작 300만 원에 종이 휴지가 됐다. 그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썩어 남아돌기에 20억 원을 들여서 만든 투표 용지가 불능범이 되고 불능범이 되고 쓰지도 못하고 휴지로 처벌하니까 300만 원도 안 되더라.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오늘의 한국 그 사람들이 역시 정신질환 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술한 대로 이명박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오랜만에 대북 원칙 정책을 추진했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목이 달아갔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사를 했다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통일부 장관 자리에. 왜 데리고 왔느냐? 중국 통이다. 앞으로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들의 이빨이 들어가는, 먹혀 들어가는 류의 주중 대사가 필요하다. 이런 인사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그 길이 잘 되기를, 해피엔딩 되기를 바라고는 있으나 우려하고 있다. 중국 대사 출신 그 사람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 그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가를 본 기자는 지적합니다. 주중 대사를 데리고 오지 않아서 그동안 4년, 5년, 20년, 30년간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았다 생각한다면 안 되죠. 북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주중 대사, 중국 대사 1년, 2년 경력자가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수교를 언제 했다고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 한 통으로 해결을 못하고 주중 대사 한 사람을 투입하는 이런 새로운 대북 정책을 볼 때 정말 웃음이 난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 대한민국 싱크탱크들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문제를 풀겠다고. 그런 주중 대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통일부를 진두지하는, 그러나 그 통일부도 결국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맥을 못 춥니다. 대한민국 모든 조직이 국가정보원이 다 조종합니다. 통일신문에 보내는 돈까지 차단시키는 그 국가정보원 인간들이 있는 한 주중 대사를 했던 통일부 장관도 결코 소신껏 일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이제는 북한과 원칙 상호주의를 떠나서 화해 협력하는 그런 계획을 플랜을 볼 때 기대는 있다. 그러나 주중 대사 출신을 데려온 데서 현인택 장관처럼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낙관하는 그런 전략을 볼 때 기자는 정말 웃음이 납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북한을 유도하기 위한 그 전략이 겨우 그 정도인가? 통일부 장관 한 사람에게 매달리는 그런 정책을 볼 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중국에 북한에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없어서 통일부 장관을 기대하는 원칙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을 한 그 현 인택 장관을 교체한 한나라당 간부들, 청와대 사람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냉탕 온탕을 왕래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북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원칙이다. 일본 사람들처럼 최소한 그런 원칙을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네, 기생잡년도 아닌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대북친들, 그들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악화시키는 요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호락호락 넘어갈 집단이 아닙니다. 비료를 주고 쌀을 준다 된다고 안 된다고 수천번 기자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이명박 대통령 이제 1년 남은 그 임기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기도하고 있으나 모르겠습니다. 그 판이 깨진 것을 알고 있는데 다시 시도하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상회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헌법과 존립 가치성을 모두 부인하고 앞서 나가는 우리가 바라는 국익이 아닌 그 길을 따라갈 때는 당신도 매입이 위험할 것이다. 퇴임 후에 우리 그런 걱정을 하면서 특히 국가정보원 가끔 국회에 나와서 북한 정보 동향 동태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원로들이 김정은 그 새파란 머리 이마에 피다마를 잡혀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고 있다. 그런 보고들을 했습니다. 하기야 우리는 임동원 전 김대중 때의 그 통일부 장관들도 국정원장들도 북한 김정일 앞에서 국방위원장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아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가정보원들이 통일신문보다 더한 그 국가정보 조직들이 고작해야 북한 TV 뉴스를 보고 북한 핵명 1세 2세 원로들이 김정은 옆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정도의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고급 정보를 허해라. 국민의 세금 수천억을 뿌리고 있는 당신들이라면 북한 TV 뉴스를 보고 앉아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북한 정보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해군 기지를 만들겠다고 지금 제주도 지역에서 준비하는 이때 일부 세력들이 안 된다. 해군 기지 건설하지 마라. 제주도는 관광 지역이다. 이렇게 반대한다는 이런 뉴스를 또 종합해 볼 때 역시 과연 서울은 좌파들이 장악을 했는가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노태우 해고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주제 방송 중에 하나를 삼고 있습니다. 노태우가 화가 나서 김영삼이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당시 3천억을 주고 또 플러스 1천억 더 주고 제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너가 나를 감옥에 보냈다. 화가 났다. 그래서 해고록을 통해서 폭로했습니다. 오늘 저는 유배스럽게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1988년, 89년 그 무렵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전두환 전직 대통령 친구를 어쨌든 간에 백담사에 쫓아보낸 기양살이를 보낸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인은 이 자리에서 주목합니다. 그 당시 또 태우라는 사람이 그런 배신 행위를 하자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느꼈다. 불신풍조가 만연하기 시작했다는 단초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선배까지 배신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차라리 골프나 치자. 골프채나 시두르자. 골프 속에 내 이야기를 찾자. 추억을 만들자. 그게 낫겠다. 그렇지 낫겠다. 너 같은 인간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불신 사회를 만든 단초를 제공한 노태우. 그는 김영삼에게 3천억, 1천억 달러를 1천억 원을 제공했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괴롭히고 왕따를 시켰다. 구치소로 보냈다. 그 원한에 묻혀있다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 당신도 백담사를 보낸 그
배신 행위는 그것이 결국 김영삼에게 유죄 인자를 제공했다? 네. 오죽했으면 김영삼이가 그런 말 했겠습니까?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선배 전두환이를 백담소로 보낸 그 사실을 정말 보고 놀랐다. 김영삼 자신도 보고 놀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배은망덕한 자를 비판했습니다. 그와 같이 노태우의 회고록은 전임 친구를 배신한 그 업보가 오늘 회고록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 또 구체적인 사실, 노태우가 김영삼에게 3천억 1천억 달러를 줬다면 당신은 전두환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가? 수천억을 받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공개하지 않는가? 거기서 공개하지 않는 당신, 통일신문 기자들을 평양으로 가라. 이제 남북 화해 시작된다. 우회를 통해서 북한에 접근하라. 그런 말을 했을 때, 요청했을 때 봉 기자 거절했다고 했죠. 네, 안 된다, 안 된다.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상조다. 그때가 28년이 됐습니다. 어쨌든 노태우의 북방정책 일부 성공했다. 신공항 건설이나 인천공항 건설은 성공했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있었으면 성공하지 못했다. 핵전술 핵무기까지 다 반환시켜버린, 미군에게 돌려줘버린 비핵화 선언 얼마나 실책했는가를 노태우는 반성이 될 것이다. 북한 요청에서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시작했던 소위 노태우의 북한 정책, 화해 협력 추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얼마나 가정스럽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실망을 줬는가? 그 점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당신 때문에 포용 정책을 폈던 김대중 노무현들 모두가 공동 책임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 체제가 여하다고 봉 기자 입이 아프도록 강조하는 이 사실, 노태우 회고록에 빠진 전두환 전직 대통령도 받은 돈이 얼마이며 대북 정책의 실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금세기 안에 통일이 될 것이다. 노태우는 노래 불렀다. 평양제 소주를 몇 큐를 마시면서 청와대 안에서 남북 화해 협력이 성공한다고 자만에 빠졌다가 결국 또다시 실패해버린 노태우의 대북 정책을 오늘 본 기자는 유별스럽게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북한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이번 이 조그마한 미지통일신문 기자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전두환 대통령이 깔아놓은 비난을 모조리 걷어버리고 통일신문사를 이장 파산까지 시킨 그 노태우 정부 국군 기무사령부들, 본 기자는 그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대북 정책을 분석했던 우리들이었는데 북한에 투입한 그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해서 통일신문 기자를 죽여버린 당신들. 그러나 그 길을 찾아갔던 그 길이 짧겠더라면 성공했더라면 모르겠으나 오늘 이 시간까지 실패를 연속하고 있는 대북 정책,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전직들을 바라볼 때 통일신문은 또 한 번 목구멍에서 피가 역류하고 있다, 토할 것 같다, 그런 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일이 얼굴에 금버섯이 있다, 금버섯 있었다, 금버섯이 피었다, 없었다, 이런 조작, 위장을 하는 이 북한을 모르고 있는 서울 사람들. 우리 집안에 한 집안에 곰이 3마리 있다. 곰이 3마리 있다. 한 놈은 할배 곰이고 한 놈은 아빠 곰이고 한 놈은 새끼 곰이다. 김일성이는 할배 곰이고 김정일은 아빠 곰이고 새끼 곰은 김정은이다. 할배 곰은 뚱뚱하고 아빠 곰도 뚱뚱하다. 새끼 곰은 어려서 미련하다. 3대 세습을 비꼬고 있다는 어제 오늘의 북한 뉴스들을 볼 때 오늘 저는 국정원 사람들 다시 한번 기억하라 충고를 합니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돌자 북한에서는 국가정보놈들이 음해하기 위해서 북한 체제를 김정일 3대 세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노래를 퍼뜨렸다. 정말 뭐 주고 밥 맞는다고, 몸 주고 밥 맞는다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퍼준 그 대가가 이러한데도 오늘 북한에서는 국가정보원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
네, 코담아, 귀담아, 눈담아 있고 있지는 않겠지만 국가정보원이 곰 3마리를 비유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 제목을 바꿔서 3대 세습을 비판했다는 이 국가정보원,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국가정보는 인식이 될 것입니다. 과거 냉전시대는 국가정보원 안기부에 대해서